4월 7일, 이제 다음 주면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하는 날입니다. 3월 FOMC 이후 2달 만이고요. 4월에는 FOMC 회의가 없었으니까요. 4월 초에 상호관세 시행되고 나서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첫 FOMC라서 과연 연준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동결로 보는지 인하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명서 살펴보기 전에 패드워치를 살펴보면 일단 시장은 5월에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약 1%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1월과 3월에 있었던 FOMC 성명서를 간단히 리뷰해보고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1월 FOMC 성명서를 보시면 1월에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첫 FOMC였는데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했었고 큰 이변도 없고 별로 반전도 없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저 무난한 FOMC였고요. 작년 12월의 FOMC 성명서와 달라진 점은 인플레이션 2% 목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이 문구가 삭제되면서 그 문구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하할 상황이 아니란 거고 이 당시 트럼프 취임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도 추이를 지켜본다는 스탠스였고 중립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3% 초반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또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했고 고용이 강한 상태에서는 금리 내릴 생각이 없는 스탠스였고요. 1월 FOMC 이후에 3월에 있었던 파월의 경제 전망 발표에서도 연준은 서둘러서 정책을 조정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하고 있지만 인플레 지표들이 재반등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 이슈가 계속 실시간으로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강력한 명분이 없었고요. 고용 쇼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요. 무튼 트럼프는 이렇게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 연준이 인플레를 일으키고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럼 3월에 있었던 FOMC 성명서를 한번 보시면 렛츠고! 일단 3월에는 충격적이었는데 충격적인 이유는 파월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성명서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면 노동시장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다는 문구는 유지했었고요. 추가적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관세의 영향을 걱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4월부터 QT 속도 조절을 하는데 기존 250억 불에서 50억 불로 국채 월별 상한 한도를 축소했고요. 경제 불확실성이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 일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QT 속도 조절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반대한 이유는 이런 행위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거두어 들어야 할 타이밍에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심리 급감에도 실물 경제 지표는 견고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파월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QT 속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하향 전망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2.5%였는데 1.7%로 상당히 낮아졌고 내년에는 1.8%로 여전히 2% 아래로 성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데요. 기존 4.3%에서 4.4%로 소폭 올렸고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일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이라는 말에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죠.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때 파월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고금리로 팍팍 올렸습니다. 이 당시에 왜 파월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했지? 많이들 의아하게 생각하셨는데 그 이유가 추후에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트럼프 약점이 드러나고 나서 결국 유동성 위기가 오면 연준이 개입해서 미 국채를 매입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3월까지만 하더라도 실물 경제 지표는 견조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지만 위험은 증가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4월 상호관세 이후에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고용과 실업률은 어떻게 변했는지 몇 가지 지표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월 23일에 있었던 연준의 베이지북을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활동과 제조업이 다소 둔화되었고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가 위축되었고 일부 기업들이 관세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었고요.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 지표는 아직까지 크게 악화되지 않았고요. 다음 지표를 살펴보시면 4월 25일에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나왔는데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5%에서 6.5%로 급등을 했고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 역시 4.1%에서 4.4%로 급등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예측치보다는 상회했지만 이전 대비 낮아졌고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를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4월 29일에 나온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86으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왔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는 719만 건으로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고용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발표된 미국 GDP 1분기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지표가 나오면서 역성장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 탓이라고 얘기하고 관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거고 결국 바이든의 흔적이 지워지면 전례 없는 호황이 시작될 것이라고 마이너스 분기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보시면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급감하면서 6만 2천 건으로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기업들이 관세 우려 때문에 어떤 정책 결정도 못 내리고 있으니 채용도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C 물가 지수는 관세 부과된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양호한 수치를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5월 1일에 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겠습니다.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크게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경기 둔화 우려를 부각시켰지만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26만 건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4월 실업률 전망을 4.2%로 아직까지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지표를 봐도 소비자 심리와 기업 심리는 위축되었지만 실물 경제 지표에서 경기 둔화는 우려가 되지만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은 아직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꺾인다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 결정한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을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